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어송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하나 짚어보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2.3 내란 포고령 작성 관련해서 방첩사 개헌 문건 작성을 위해서 수시로 TF팀을 또 조직한 정황, 이게 포착이 됐네요. 네,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방첩사는 여인영 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개헌 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조직했습니다. 해당 TF가 명확히 어떤 부서에 설치됐고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지만 TF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여전 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의 TF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방첩사 비서실이 아닌 다른 곳에 꾸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도 방첩사 내 소수 인원들만 모인 TF가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의 TF처럼 조직도를 만들고 또 문건을 만든 게 아니라 여인영 전 사령관을 포함해서 3명에서 4명 정도의 인원이 수시로 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 8일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 비서실에서 만든 이 개헌 문건, 비상개헌 문건 공개를 했는데, 이 비상개헌 문건뿐만 아니라 포고령 작성도 이것도 방첩사가 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의문이 제기됐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서 추미애 의원은 지난 8일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개헌 문건을 확인했다면서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방첩사는 5.17 비상개헌 확대 조치와 11.6 사태 당시 개헌 포고령 10호 전문을 참고해서 정치활동 중단과 함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처단을 점검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12.3 비상개헌 포고문에도 유사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방첩사가 개헌 문건은 물론 이 포고문 작성 사전 작업에도 나섰을 거라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추 의원은 이 비상개헌에 대한 모의가 지난 3월부터 준비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방첩사 내부에서 이 TF를 활용해서 개헌 문건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요. 포고령의 경우 합동참모본부의 개헌 실무 편람에 따라서 국방부가 직접 하고 계엄사령부 법무처가 법무 검토를 거치는 게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방첩사가 개헌 문건을 작성하고 또 포고령까지 검토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법무관들이 사실은 이때 좀 개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합참의 계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국군기무사가 지금 방첩사로 바뀐 거거든요. 지금 보면 결국 대통령실하고 그 정보기관, 정보군기관, 방첩사하고 계속 교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개헌 문건도 합참이 아닌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이 네. 됐습니다. 당시엔 이 기무사 차원을 넘어서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그걸로 이 청와대와 기무사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이번 방첩사의 포고문 작성 작업에도 대통령실이 기초 자료를 제공했을 거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직접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이런 진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다 불법입니다. 지금 내란을 계속 조직하고 음모하고 예비했던 상황이 계속 톡톡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거나 한다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오랫동안 이런 계엄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관악산 지하에 벙커가 있는데 요게 인사들을 좀 감금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3달 전부터 있었다면서요. 네, 이 군 전쟁 지휘소인 관악사 B1 벙커는 가봤어요. 수방사 예. 영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방첩사 주도로 이 B1 벙커 일부 시설에서 공사가 이뤄졌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9월 6일 장관으로 취임을 했는데 취임식 직후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추석 직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러 방첩사 소식통들은 B1 벙커 내부 방첩사 관련 시설을 수리하는 개념의 공사를 했다면서 수방사 시설인 B1 벙커를 방첩사가 주도해서 공사를 하는 거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즉시 이 B1 벙커를 주요 요인 감금 장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황상 최소 석 달 전부터 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또 한 번 드러난 거고요. 이 외에도 곽정근 특정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전부터 계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사석에서 자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벙커 가보면 산 안쪽에 쫙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그 안에도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군사보안인가요? 이 비원 벙커 말고도 구금시설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는 12.3 계엄 사태 당일 수방사 벙커뿐만이 아니라 네.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구금시설도 점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첩사 소속 군인 4명에서 5명이 이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미결 수용실에 방문해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위치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미결 수용실은 소위 영창으로 쓰이는 시설인데 일각에서는 방첩사가 체포자 수용 공간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인근 군단의 구금시설을 추가로 점검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해당 부분도 규명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찾아봐야 됩니다. 다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금시설로 쓰려고 했든지 또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 건지 등등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있습니다. 방첩사 얘기입니다. 방첩사가 체포 구금 요거 맡을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데 결국은 계엄령 선포에서 정치인도 체포하고 또 일반인 체포하고 또 변호사 붙여주고 이런 것까지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자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 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한 명 모집을 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또 법무 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이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에 이렇게 변호사를 따로 채용한 경우는 처음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계엄 선포 후에 이 방첩사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첩사가 채용하려던 변호사 채용은 불발된 상태고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서 계엄군 장악을 했는데 그 리스트에 또 MBC와 여론조사 꽃 등 대거 언론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또 한 번 최소한 3개월 이상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구속을 실제 염두한 계엄이었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내란 사태 당시에도 이 계엄군이 법원 행정처에 인력을 좀 달라라고 최소 6차례 이상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엄 해제가 된 다음 국회에서 그때도 계속 독촉이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해제된 뒤까지도 이어졌는데요.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은 법원행정처 비상기획과에 지난 4일 새벽 0시 56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을 계엄사 법무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5급 법원 사무관 한 명을 파견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계엄군과 이 사법부 간의 소통을 담당할 연락관을 요구를 한 건데요. 이런 전화는 한 번에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1시와 새벽 2시 4분, 3시까지 모두 합해서 6번이나 전화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주목되는 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새벽 1시 1분을 지나서도 요구가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국회에서 이 해제가 의결됐음에도 비상계엄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아직 모든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합참지휘 통제실에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정황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듯이 계엄군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했던 계획과 맞물리면서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했던 의혹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계엄, 이 내란을 준비했던 것들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 진입을 불허하면서 이미 제출로 일부 자료만 넘겨받았어요, 그냥.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 경비단, 통제지휘실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습니다. 영장의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돼 있었는데요. 특수단은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을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약 8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미 제출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극히 일부 자료들만 이미 제출을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경호처가 특수단의 이 진입을 막아선 데는 형사소송법상 군사 공무장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들고 막아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군사 기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데, 예전에 또 비서실이나 옛날 청와대 그 수석실 이런데 압수해 갔다가 이런 일이들 경호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니었고 참고인 정도 됐을 때, 그런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명백하게 지금 내란죄의 피의자고 범행이 지금 다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과연 경호실에서 이것을 계속 막을 근거가 있는 건지,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경호실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그런 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더 안 좋은 사태, 긴급 체포 사태 이런 것까지 또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조금 더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수사, 비상계엄, 내란 사태 두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조수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네. 어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가 12.3 그 계엄 사태를 합동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한 건데요. 공조본 규모는 정확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소 220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조본은 출범과 함께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조본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 검찰이 빠졌다는 점인데요. 검찰이요. 실제로 검찰은 이 공조본을 꾸리면서 받은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 공조본 출범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이번 공조본 출범은 경찰이 공수처에 긴밀히 제안을 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은 있지만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었는데 공수처와 손을 잡으면서 그 활로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검찰과 달리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이 군수사의 한계를 고려해서 국방부와도 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을 배제한 채 이 국수본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수사본부를 만들면서 향후에는 이 검찰과 특별수사본부의 경쟁 과열이 2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빠진 상황입니다. 자, 계속 돌이켜보면 제가 계속 좀 사과를 드리는 게, 너무나 어설퍼서 이 내란 계엄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최초에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엄을 통해서 정권을 더 획책하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는 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벌써 개입이 돼 있었고, 그 당일날 뭔가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제복 입은 시민, 군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낸 게 아닌가라는 게 뒤늦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점점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행동을 했던 자들,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해서 등등에 대해서는 모두 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현주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